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의 오늘 첫 회동 결과가 2시 30분 잠시 뒤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두 논객 초대했습니다. 대담을 하다가 현장 연결되면 현장을 직접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병규, 고영신 두 언론인 출신 논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원래 예정됐었던 시간보다 2배 가까이 오늘 회동이 길어졌었다고 하고요. 여기서 얘기가 잘 된 것인지 아니면 서로 할 말들이 많아서 그랬었던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만난 것은 잘한 건가요? 당연하죠. 지금 해당 결과가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하고 청와대에서 회동했다는 그 자체가 성과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국회한테 다 부탁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아요. 박근혜 정부가 왜 지금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국회하고 정치 협력이 잘 되질 않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 회동을 했다는 그 자체가 성과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오늘 모임은 말씀이죠. 여당이나 야당의 원내대표가 청와대 시진핑 환영 만찬에서 대통령한테 말씀해가지고 좀 만난 겁니다. 청와대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새누리당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당대표하고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영수회담 해야 되고, 또 청와대가 필요해가지고 국회에다 얘기해가지고 만나고, 수시로 만나야죠. 왜 못 만나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안이 얼마나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논평합니다. 오늘 청와대 회동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논평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 불통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 대표하고 정책위 의장하고 만난 그 자체가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만나고서 뒤끝이 더 안 좋았던 경우도 과거에 여야 영수회담들이 역대 그런 경우가 많았고, 지난번 김한길 대표 만났을 때도 오히려 하고서 더 나빠진 게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럴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오늘은 일단 회의가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은 오프닝 시작 때 보면 대충 감이 잡히거든요. 오늘 시작하는 오프닝이 서로 덕담으로 시작하면서 아주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고 시간도 예정보다 훨씬 길어진 것으로 볼 때, 물론 지금 논의를 해야 할 현안도 많지만 그만큼 좋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을 합니다. 말하자면 밥 먹고 사진 찍는 일만 한 게 아니고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배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은 수직적인 그런 리더십 시대가 아니라 수평적인 리더십 시대입니다. 통치 시대가 아니고 협치를 하는 거예요. 여권 내에서도 협치를 해야 하고, 대통령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당하고도 논의를 해서 해야 하고, 또 야당과 협력을 모색하면서 나라를 끌어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만시지탄이죠. 오히려 자주 했어야죠.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제대로 된 여야 대통령과의 회담이라는 건 2번이거든요. 작년 9월하고 이번하고, 그 전에 문희상 비대위원장하고 잠깐 만났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2번 만난다는 것은 아마 이런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는 국회 선진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야당의 협력을 얻지 않고는 나라를 끌어갈 수가 없고, 또 우리 국력이라든가 전체적인 역량이 청와대 혼자 끌어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수시로 여당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하고도 만나고 또 인물들도 야당 쪽 또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들도 다 좀 포용해갖고 인사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자기가 지지율이 좋아지고 아주 여건이 좋을 때는 남말라라 하고 아쉬울 때만 만나면은 국민들도 다 합니다. 정말 좋을 때도 만나고 어려울 때도 만나서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첫 여성 대통령이고 박영선 원내대표는 첫 여성 원내대표인데요. 두 사람 다 좀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을 잘 안 굽히고, 박영선 원내대표도 대표적인 강성 야당 의원으로 분류가 됐었고, 그래서 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니, 걱정할 게 아닌 게 좋은 상황입니다. 박영선 MBC 경제기자 출신이고 특판 출신이고 해가지고 소신 있게 언론 일을 잘 했잖아요. 그리고 여성 대통령하고 여성 야당의 원내대표가 여성이라는 것도 난 모양이 좋더라고. 그 다음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여성 정무수석 한 거에 대해서 전부 비판합니다만 나는 굉장히 환영을 했어요. 장관 출신의 정무수석이 말이야. 여야 가리지 많고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여의도 정치하고 커넥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다음에는 말이죠.
새누리당 대표가 되면은 조윤성 대표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야 영수회담 빨리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현안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국회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까 고영신 교수 말씀했습니다만 사실상 지분 50% 지금 야당이 가지고 있거든. 예. 국회 선진화법 해가지고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 상정도 안 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거 뭐 현실적으로, 그거는 옳지 못하지만 잘못됐지만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여성 대통령, 여당 원내대표, 여성 정무수석 이 콤비네이션이 잘 하면은 지금 국회 현안 꽉 매여 있는 실타래가 풀어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회담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런데 한 번 더 하면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시리즈로 계속 나와야 돼요. 지금 화면에도 어쨌건 그 분위기가 처음 분위기는 서로 표정도 다 좋고요. 자. 말씀하신 조윤선 정무수석도 저기 지금 배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이 워낙 기본 인식 자체가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좀 가치관도 다르고 그래서 여야 대표들이 지난번 만났을 때도 조그만 접점도 못 만났고, 못 찾았고. 자, 그런데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 이게 잘 될까 하는 좀 의구심도 저는 사실 있거든요. 지난번 김한길 대표와 회동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전국이 아주 극한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또 천막농성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때가. 그렇죠. 천막농성을 하면서 한 7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만 그 당시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아량을 베풀어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함으로 해서 야당이 퇴로를 열어주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 너무 지지율도 높고 그러니까 또 몰아붙이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 1년간 사실상 여야 간의 극한 대결을 하면서 우리 국정 전반에 주름살이 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힘이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해야지 힘 없는 사람보다 양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여야 간에 그런 극한 대치할 만한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 뭐 730 재보선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또 있습니다만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안들이 되어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여야 간에 그런 내용, 콘텐츠를 어떻게 할 거냐의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원칙, 말하자면 뭐 유병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든가 김영란법을 제정해야 한다든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여기 원칙에는 큰 이견이 없거든요. 또 공직개혁을 해야 하고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든가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도 인식이 같고 또 경제가 지금 상당히 침체 상태에 들어간 것이 세월호 사건 이후 여러 가지 침체 상태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서 큰 원칙은 여야 간에 큰 인식의 차가 없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 다소 이견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은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고 교수에 대해서 반론입니다. 과거에 김한길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되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압박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선 불복을 가지고 8가지 항목을 가지고 1, 2 이렇게 묻고 나서 한 겁니다. 그 대통령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